여러분에게 심리상담사는 어떤 이미지인가요? 꽉 막힌 사람들을 공감해주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고도의 몰입감을 선사해 최면을 거는 그런 이미지죠. 하지만 심리상담사들이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근거 없는 치료로 사람들을 속이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심리상담사는 한 달 안에 민간 자격증 2개 취득하고 개업한 사람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진프로입니다. 심리상담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높아지는데 우리나라는 관련 법이 허술해서 누구나 상담실, 상담소를 개업할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우리나라에서 상담소는 누구나 차릴 수 있습니다.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이기 때문이죠. 자격증 없이 본인이 차리고 상담까지 한다면 비전문 상담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3개월 과정 또는 인터넷 강의 몇 시간으로 자격을 얻습니다. 심리상담사, 아동상담사, 미술상담사 등 민간 자격증이 3,000개가 넘죠. 여기서 어떤 자격증이 찐인지 구별이 될까요? 아마 일반인은 알아보기 어려울 겁니다. 심리상담이 꼭 필요한 상태에 다다른 사람들이 고통에 시달리면 시달릴수록 심리상담을 받고자 하는 절박함은 커집니다. 심리상담 관련 법의 법제화가 늦어지는 사이 자격이 미달되는 상담사들이 약간 저렴하게 해서 오픈 채팅에 자격증을 함께 홍보해버리죠. 사람들은 자격이 무엇인지에 상관없이 상담을 요청하게 됩니다. 상담이 꼭 필요한 이들에게 비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면서 추가 과금을 요구하고 심리상담이 일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혹시 심리상담사가 되고 싶다면 반드시 점검해 보셨으면 합니다. 내가 현재 30대 이상이다. 그동안 받았던 심리상담을 통해 만족감이 너무 높아서 선생님을 롤모델로 심리상담사를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심리상담의 만족도가 높아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심리상담사는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을 위해서 상담 및 면접을 통해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치료하는 사람입니다. 전체적인 진행 방식이 의사소통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내담자와 상담사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문제는 정신적으로 성숙한 상담사라고 하더라도 내담자의 힘든 과거를 공감하다 보면 마음이 약해지고 그걸 역이용해 자신의 사심을 채우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각종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런 범죄적인 행각은 상담사가 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시작하기 전 3가지를 체크해주세요. 내가 얼마나 윤리적인 사람인지 알아야 합니다. 심리상담사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바른길을 스스로 지켜야 하죠. 내담자의 극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긴다면 사소한 문제가 크게 번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심리상담사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심리 상태를 아는 것이 우선입니다. 내담자의 문제점을 파악할 줄 알고 나의 심리 문제는 회피한다면 진정한 상담사라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상담사 내면에 상처가 있었다면 오히려 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내담자의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공감이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그 상처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거나 어떤 상처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내가 상처가 많다면 상담사가 아니라 상담부터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종교적인 목적이 있거나 심리 공부에서 남을 등쳐먹으려고 한다거나 심리 쪽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싶다거나 내담자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심리상담사라는 직업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성공하고 싶어서 심리상담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윤리를 철저히 지킨다면 문제는 없죠. 다만 단기간에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는 절대 아닙니다. 심리상담사들이 일하는 곳은 크게 2가지입니다. 기관과 로컬이죠. 기관은 월급 받는 직장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국가기관은 청소년 상담센터, 건강가정센터가 익숙하죠. 교육부, 보건복지부, 군부대, 소방, 학교 등 다양한 취업처가 있고 사설기관은 대표적으로 병원, 기업 등이 있습니다. 워크넷에서 밝힌 심리상담사의 평균 월급은 3,108만 원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로컬은 프리랜서죠. 직접 센터를 차리는 경우가 있는데 연봉의 편차가 큰 편입니다. 초기에는 케이스별로 무료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 박봉이지만 실력을 쌓으면 케이스별 상담비가 높아지고 외부 강연비 등이 추가돼 억대 연봉을 버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취업하는데 최소 5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취업 조건으로 전문 자격증에 석사학위를 요구하거든요. 심지어 꾸준하게 수련을 받아야 하는데 교육비만 1년에 2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고학력 저임금의 대표적인 직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상담사가 되고 싶다면 말리지 않겠습니다. 일이 곧 삶의 가치인 직업입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전문성이 향상되며 세상을 보는 지경이 넓어지고 성숙해지죠. 일의 목적이 성장이라면 심리상담사라는 직업은 번아웃 없이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매번 만나는 내담자들의 케이스는 끝이 없거든요. 실제로 심리상담사를 준비하다 보면 마케팅 및 세일즈 등 실력이 쌓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이 의미가 있습니다. 심리상담사가 되고 싶은 분들을 위해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심리상담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인간적인 자질이 필요합니다. 전문성은 자격증, 학위 취득, 수련 과정 등을 통해 키운다면 인간적인 자질은 상담사의 역량으로서 자기 개발을 통해 키워야 하죠. 오늘은 전문성에 대해서만 다루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상담 업무를 보려면 석사학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럼 대학을 꼭 나와야 하나요? 대학을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대학교, 즉 대학 학벌은 의미가 없거든요. 온라인 대학으로 학위를 취득해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대학원 석사학위가 중요합니다. 기관 채용 조건에 석사학위는 기본이고 자격증을 요구합니다. 빠르게 석사를 취득해 수련 경력을 쌓는 게 핵심입니다. 특수대학원과 교육대학원에 따라 다릅니다. 교육대학원이 목적이라면 심리 관련 학위는 필수, 그 외 특수대학원은 선택입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상담심리학회의 상담심리사, 한국심리학회의 전문상담사를 취득해야 합니다. 메이저 협회 자격증이죠. 이외의 민간 자격증은 사실상 현장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가기관에서 일하고 싶다면 국가 자격증도 추가로 취득해야 합니다. 청소년 상담사, 임상심리사 등이 대표적이죠. 최대한 빠르게 대학원을 진학해 석사를 취득하는 게 핵심입니다. 고졸이라면 대학교를 굳이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대학교 졸업장을 취득해주세요. 학점은행제를 활용해 심리학사를 취득하면 됩니다. 대졸이라면 목표 대학원을 점검해야 합니다. 교육대학원이 목적이라면 학점은행제로 타전공 심리학사 학위, 특수대학원이 목적이라면 비전공 학사로 빠르게 대학원을 진학해주세요. 다만 비전공자가 심리대학원을 갔을 경우 심리 관련 기초 과목을 추가로 이수해야 합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학점은행 제도를 이용해 미리 선의수 과목을 들어주는 게 효율적입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심리상담사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심리학사를 효율적으로 취득하는 법, 특수대학원 및 교육대학원 준비하는 방법 등 심리상담사가 되기 위한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프로였습니다.